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폭삭 소가스타 몰래보는 중국을 강타하며 한알령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에 완전 푹 빠져 허우적거리는 통합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K드라마들도 몰래보는 중국에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이번에 폭삭 소가스타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 2018년 도깨비가 방영되고 한알령이 가장 강력했을 당시에도 중국 연말 시상식 이슈보다 도깨비가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점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 연예인들이 도깨비 공유에 가슴에 있는 칼을 패러디한 합성사진을 계속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폭삭 소가스타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의 김소너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중국 연예인 영상이 계속 생산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 마트에는 박보검의 배추 달아요라는 대사와 영상 캡처를 사용해서 배추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 드라마의 중국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한알령을 그야말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없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시청하고 있는데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넷플릭스의 태도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해외로 전송되는 드라마의 저작권,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모두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중국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극적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단절된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가 향후 중국 진출을 앞두고 중국의 불법 시청을 눈감아주며 넷플릭스 드라마에 가스라이팅을 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를 가늠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중국 최대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의 평점입니다. 폭삭 소가스타는 현재 평점 9.5점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드라마를 통틀어 1위 평점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정식 방영되어 국민 드라마라 칭송받는 응답하라 1988 평점 9.7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 10년 동안 99만 개의 리뷰를 쌓았는데 폭삭 소가스타는 불과 5주 만에 17만 5천 개의 댓글이 쌓였다는 것을 비교하면 폭삭 소가스타의 신드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전세계 시청자가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 단 댓글 수보다 중국인이 이 드라마에 단 댓글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통합 중국 반응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나 봤습니다. 사실 당신들의 모든 질문은 줄거리에 있어요. 폭삭 소가스타를 다 봤어요.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악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나리오 작가가 창조한 거짓되고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주인공의 고통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데 이는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아시아 여성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울면서 떠난 제주도 여행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이런 모유친화적 드라마는 눈물샘에는 전혀 좋지 않아요. 다행히도 이 드라마는 16부작이라 많은 시청자들이 금요일마다 4부작을 보는 동안 울고 평생 눈물 실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폭삭 소가스타의 한국어 직역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이고 출시 당시 제목은 라이프였습니다. 예순이 관식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오후에 폭삭 소가스타의 마지막 화를 다 봤습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오랫동안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중독성 있는 드라마입니다. 줄거리 전개부터 장면 복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의상과 소품에 대한 신중한 고려, 완벽한 사운드 트랙과 모든 곳에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본 경험은 없지만 폭삭 소가스타는 분명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 회는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을 때 아이언맨 양관식이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배치가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삶의 진실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뒤 저는 저와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부모님과의 소통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속 가족관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은 표현이 필요하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드라마의 본질은 숨쉬고 말할 수 있는 문학적 텍스트입니다. 왜 폭삭 소가스타는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는가? 이 드라마 속에서 나는 동아시아 여자의 트라우마를 똑똑히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에 의해 완벽하게 보상받고 포용되었습니다. 나는 가족관계에 대한 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안식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손을 잡고 이루는 동심원을 보며 눈물을 더 많이 흘렸습니다. 시대적 인식의 한계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 지역을 초월하는 사랑과 지원이 있습니다. 폭삭 소가스타는 마치 긴 자유시와 같아 시간의 원을 그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는 시로 인생의 장을 완성하였고 화면 밖에 우리는 눈물로 공명하는 각주를 완성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물은 우리를 끝없이 고통과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지만 어떤 눈물은 사람을 부드럽고 괴로운 기분으로 만들다가도 부드러운 힘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쓴 것처럼 마치 후유증이 쌓인 듯한 살짝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끔 슬퍼지고 인생이 왜 이토록 씁쓸하면서도 달콤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어머니의 지원으로 3대째 딸은 마침내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인생이란 없다. 오직 다양한 맛에 얽힌 다채로운 인생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나쁘다. 국내 연예계에 아이돌이 넘쳐나는 이때 폭삭 소가스타라는 드라마를 내놓으며 중국 드라마에 치욕을 안기고 중국 드라마의 뺨을 심하게 때렸다. 애순과 관식의 사랑은 환상과 현실이 뒤섞이고 드라마 일상에 충돌하는 작품입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만으로도 훌륭한 영화로 편집할 만큼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돋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이 드라마의 장점은 각 주제를 조용하고 미묘하게 표현하고 사용된 기술에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보편적인 이슈를 다루는 정확도도 훌륭합니다. 폭삭 소가스타에서 제가 가장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촬영이 너무나 잘 되었고 실제로는 대중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죠.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결합하면 이 시리즈는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된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즐겁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시대극으로서 이 드라마는 그 시대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운명을 아주 잘 결합했습니다.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검열 시스템이 없으므로 규모에 대해 걱정하거나 투자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매우 훌륭하시고 배우들의 전반적인 수준도 중국보다 높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 시나리오 작가들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늘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늘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허상 때문에 이런 명작이 나오기 힘들죠. 중국산은 잊어버리세요. 중국산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중국 작품은 단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교육 영화일 뿐입니다. 중국에 이런 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는 편집자와 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유와 닮은 모녀 애순과 금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기할 수 있는 여배우를 찾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눈으로도 보기 좋다는 점이에요. 모든 에피소드를 보고 울었다. 정말 저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보고 나면 힘이 납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국내 드라마를 잠시 접어두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국 드라마 마케팅은 여전히 폭발력이 강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평점 1점은 받았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애순이 빗속에서 달리며 울고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관식은 얼어붙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은 두 연인이 갈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항상 이별이 보입니다. 애순의 어머니, 아들, 할머니, 남편. 인생은 끊임없이 이별과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카메라의 많은 전환이 놀랍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영범의 엄마가 TV 앞에 앉아 마치 TV를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저는 아마 여성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영원히 계속되는 따뜻한 불과 같습니다. 2025년 최신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보다도 명작입니다. 또한 웅장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 사랑, 우정에 대한 감정을 섬세하게 해석했습니다. 각 에피소드에는 주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줄거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보검은 응답하라 1988에서 깊은 애정을 지닌 완벽한 남자의 캐릭터를 계속 연기합니다.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는 감정을 섬세하고 심오하게, 은근하게 그리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감정을 섬세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감정의 밀도가 너무 강해 종종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이유와 박보검의 오늘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회를 시청했습니다. 한국어 제목의 직역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어 제목인 고생 끝에 너를 만나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날에 사활을 연달아 봤는데 매화마다 참을 수 없이 울고 말았어요. 돈이 없는 소녀가 자존감과 자유를 꿈꾸면 세상 전체가 그녀를 적대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저 이 중국어 제목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성 서사를 그냥 멜로드라마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냥 수고했어요로 직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0살이 되어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엄마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큰 사건도 억지 감정도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조용히 흘러가는 나날들만으로도 관객의 눈물을 쏟게 만들 수 있는데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20살 때는 엄마를 그렇게 비판했었어요. 왜 여성으로서의 자각도 하나도 없냐고, 왜 식탁에도 못 앉고 결혼을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냐고 화를 냈죠. 하지만 사실 엄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효주 같은 인물만이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매일 밤낮으로 부엌에서 일하던 여성들 역시 결코 페미니즘의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어떤 창작 환경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섬세하게 깃든 슬픔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감싸여 있어서 보는 내내 마치 갈 곳 없이 흔들리는 민들레 씨앗이 된 것만 같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바다에 갇혀버린 엄마, 소처럼 말처럼 살아도 제주도 여자만은 되지 말라고 했던, 부엌과 집안일에 갇혀있던 나, 더는 시인이 될 수 없다고 느꼈던, 물론 나에게도 반짝이는 날들이 있었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도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조건 속에서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딸이 태어났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딸이 지금 의심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 몇 세대에 걸친 여성들이 정신의 독립을 위해 삶에서 버텨내며 쟁취해온 것들이에요. 이 드라마 정말 뭉클해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올리는 새로운 드라마를 만났어요. 그저 단순한 대사들인데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어요. 설령 이 드라마가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엉망이 된다 해도 이라이서의 여밀한 연기 하나만으로 별 5개 줄 수 있어요. 정강예가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갔을 때 우는 듯 웃는 그 표정에서 순간 장원리가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난 67까지는 살아볼 거야. 그때쯤이면 지금 겪은 이 고통도 별거 아닐 거야. 요즘 말로 하자면 세상을 미워하는 힘으로 돈을 벌고 그 힘으로 딸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정말 재밌어요. 허황되고 공허한 대사가 아니라 몇 마디로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진짜 서사가 느껴져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밀도 있는 대본 진짜 오랜만 아닌가요? CCTV 1채널의 드라마 6자매는 여전히 등골이면서 왜곡된 세계관에 복종하고 여성성을 배신하며 관객 혈압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옆집의 이 여성들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족쇄를 찬 채로 성질머리 하나로 세상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참고 또 참는 삶이라 해도 그와는 올바른 대상을 향해 폭발해야 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감정의 호소고 건강한 방향의 서사예요. 2025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드라마. 솔직히 방영 전에는 아이유와 김원석 조합이라 해도 시대극, 그것도 한국식 시대극에는 별 감흥 없다고 말했었는데 사화까지 보고 나니까 김원석 감독 당신이 진짜 신이에요. 어떻게 여성의 처지를 이렇게까지 깊이 공감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사화를 진지하게 보고도 악평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쓰레기 같은 드라마만 보시길 바랍니다. 감성도, 미적 감각도, 공감 능력도 없는 놈들. 드라마 형식의 따뜻한 포옹, 꼭 봐야 할 작품. 폭삭 소가수다는 따뜻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단순한 그림 같은 풍경을 넘어 성장, 치유, 그리고 삶의 달콤 쌉쌀한 본질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하며 각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에 은은한 깊이와 진정성을 더합니다. 주인공의 여정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었든 길을 잃었든 아니면 그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케미는 미묘하지만 강렬하여 각자 편안한 방식으로 그들의 세계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박보검의 존재감입니다. 이 드라마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분위기입니다. 중국 드라마처럼 과장된 드라마나 클리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 이야기에 숨쉬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합니다. 비오는 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긴 밤을 보낸 후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귤의 상징성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인생의 작은 기쁨조차도 가장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영상미, 잔잔한 음악,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까지 따뜻한 마음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 회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미소를 선사할 드라마를 찾고 있다면 바로 폭삭 소가수다가 정답입니다. 잔잔한 명작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폭삭 소가스타 이 걸작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더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캐시미어 스카프처럼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사랑, 그녀의 상실, 그리고 그녀가 로맨틱이 아니라 상록수 숲인 소년의 형태로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 끝까지 그녀가 그의 우주의 중심인 소년, 이것은 그들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없이 많은 기복이 있지만 매번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함께함 때문에 승리합니다. 오 신이시여, 이 시리즈는 당신을 울고 웃게 하고 당신에게 계속 자라게 합니다. 당신은 현재의 공간과 시간을 잊고 그들의 가족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감정도 사랑도 고통도 가득해요. 엄마와 딸은 언제나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폭삭 소가스타는 제가 몇 년 만에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한국 드라마계의 명작들을 몇 편 본 후 아이와 박보검은 그 잃어버린 마법을 되찾아 진실하고 순수하며 시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6부작으로 구성된 탄탄한 구성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젊은 부모를 둔 가족의 삶을 통해 첫사랑, 모성애, 슬픔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을 탐구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지와 성년에서 노년으로의 전환기를 조명합니다.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양측의 약속이며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꿈이 어떻게 보이든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폭삭 소가스타 매해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깊은 감정의 깊이를 느끼게 했어요. 사랑, 희생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펼쳐지는 방식까지 너무나 현실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두 주인공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었고 두 주연 배우가 이렇게 완벽하게 벽에 올리는 드라마는 처음 봤어요. 케미, 촬영 방식, 스토리텔링 모든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는 걸 멈출 수 없었고 지금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드라마를 접하게 되어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해요. 제작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기진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최고의 드라마예요.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특히 오해순 역의 이지은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녀는 배우에 너무나 완벽하게 어울려서 마치 그녀만을 위해 쓰인 캐릭터 같았어요. 그녀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인공들을 사랑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문화의 힘이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 중국의 G세대의 행동과 댓글 반응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한한령을 내려 한국의 컨텐츠를 막더라도 계속해서 이 한류의 물결은 중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